첫 번째 경기 포항 스틸러스 대 수원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포항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강한 측면 공격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잡을 계획이며 조르지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할 예정이며 홍윤상은 중원에서 빠른 패스 전환을 통해 측면으로 볼을 연결할 예정이며 오베르다는 측면에서 대각선 침투를 통해 페널티박스 하프스페이스를 집중 공략할 계획이며 포항은 측면에서의 숫자 우위를 통해 수원FC의 측면 수비진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으며 빠른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패스 전개를 차단할 계획이다. 수원FC는 3-5-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앙 밀집 수비를 구축할 계획이지만 양쪽 측면에 윙백 한 명씩만 배치되어 있어 측면에서의 수적 열세가 뚜렷하며 사박은 최전방에서 빠른 발을 이용해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포항의 강한 전방 압박에 막혀 패스 전개가 끊길 위험이 크고 안데르손은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겠지만 포항의 측면 수비진이 대각선으로 좁혀 들어오며 수비 간격을 좁힐 가능성이 크고 중원에서의 패스 전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수원FC는 최전방에서 득점 기회를 창출하기 어려운 흐름이 예상된다. 수원FC는 중앙 밀집 수비를 통해 공간을 줄이겠지만 측면에서의 수적 열세가 뚜렷하다. 포항은 조르지와 오베르단의 대각선 침투를 통해 페널티박스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포항의 전방 압박이 강해지며 수원FC의 패스 전개가 더 끊길 가능성이 크고 결국 포항의 측면 공격이 수원FC의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며 경기 흐름을 주도할 전망이다. 두 번째 경기 김포FC 대 화성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김포는 3-5-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앙에서의 숫자 우위를 노리겠지만 측면에서의 수적 열세가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루이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장악과 마무리에 집중할 예정이지만 조성준과 플라나는 측면에서 크로스 연결이 원활하지 않으면 공격 루트가 끊길 가능성이 크고 중원에서의 전환이 빠르지 않은 점이 상대 측면 압박에 고전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화성은 4-3-3 포메이션으로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알툴은 빠른 발을 이용해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며 득점 기회를 창출할 예정이며 르아는 대각선 침투를 통해 페널티박스 안으로 파고들며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크고 백승우는 중원에서 빠른 패스 전환과 수비 커버링을 통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끌어갈 전망이며 최준혁의 결장으로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가 약해질 수 있지만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는 여전히 유효한 공격 루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포는 홈에서 중앙에서의 숫자 우위를 노리겠지만 측면에서의 수적 열세가 뚜렷하며 특히 화성의 빠른 대각선 침투와 측면 돌파가 김포의 쓰리백 전술의 약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고 후반부로 갈수록 김포의 체력 저하가 두드러지면서 화성의 빠른 전환과 대각선 침투가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며 결국 김포의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서 화성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경남FC 대 부천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경남은 4-4-2 포메이션을 통해 빠른 전방 압박과 측면 크로스를 시도할 계획이며 이중민은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연계의 플레이를 통해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겠지만 후방에서의 패스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전방에서의 마무리가 떨어지는 상황이며 도동현은 측면에서 빠른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크로스의 정확도가 떨어져 공격이 단조롭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경남의 수비진은 중원에서의 압박이 느슨해 부천의 측면 돌파와 대각선 침투에 취약할 수 있다. 부천은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갈레고와 바사니의 측면 공략이 공격의 핵심이 될 전망이며 갈레고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대각선 침투하며 몬타뇨와의 짧은 패스 플레이로 득점 찬스를 창출할 계획이며 바사니는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로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며 크로스 패스의 정확성이 돋보인다. 몬타뇨는 최전방에서 피지컬을 바탕으로 제공권 싸움에 집중하며 연계 플레이로 득점 기회를 노릴 전망이며 부천은 중원에서의 빠른 전환이 부족하지만 측면에서의 갈레고와 바사니의 공격적 움직임이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경남은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방에서의 마무리 능력에 아쉬움이 남아있고 이중민이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은 있지만 도동현의 크로스 정확도가 낮아 공격 흐름이 끊길 수 있고 부천은 갈레고와 바사니의 인사이드 침투와 몬타뇨와의 연계 플레이가 경남의 수비 간격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경남의 전방 압박이 느슨해진 상황에서 부천의 대각선 침투가 경기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 네 번째 경기 대전 시티즌 대 FC서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전은 3-5-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강력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경기를 주도할 계획이며 주민규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할 예정이며 김현욱은 중원에서 빠른 전환 패스를 통해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최건주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대각선 침투를 시도하며 페널티박스 하프스페이스에서 슈팅 기회를 노릴 전망이며 특히 대전은 22세 이하 자원들의 활약이 돋보이며 김현우가 전방에서 빠른 스프린트로 서울의 수비진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고 후반부로 갈수록 대전의 전방 압박이 강해지면서 서울의 빌드업이 끊길 가능성이 높다. 서울은 4-4-2 포메이션을 통해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하며 빠른 역습을 시도할 계획이며 조영욱은 최전방에서 빠른 발을 이용해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겠지만 루카스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시도하더라도 대전의 압박에 쉽게 막힐 가능성이 크고 정승원은 중원에서 빠른 패스 전환을 시도하겠지만 대전의 전방 압박이 강하게 이어지면서 패스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김기동 감독이 경질설까지 거론될 만큼 서울은 내부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며 경기 중 선수들의 집중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고 22세 이하 자원들인 강성진과 강주혁의 경기력이 저조한 점은 서울의 공격 전개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대전은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패스를 통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계획이며
서울은 김기동 감독의 경질설 속에서 팀 분위기가 어수선하며 강성진과 강주혁의 부진이 공격 전개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며 특히 대전은 후반부로 갈수록 압박 강도를 높이며 서울의 수비진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고 결국 대전의 측면 돌파와 대각선 침투가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FC 안양 대 대구 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안양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홈에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패스를 통해 경기를 풀어갈 계획이며 마테우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강지우는 중원에서 빠른 패스 전환과 전방으로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을 예정이며 에두아르도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대각선 침투로 페널티 박스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할 계획이며 안양은 특히 마테우스의 개인 기량이 물오른 상태라 후반부로 갈수록 공격 템포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대구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 숫자를 늘려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며 박대우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빠른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안양의 강한 전방 압박에 패스 연결이 끊길 가능성이 크고 정치인은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대각선 침투를 시도하겠지만 안양의 측면 수비진이 촘촘하게 압박할 전망이며 유신호는 중원에서 빠른 패스 전환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세징야의 부재로 인해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고 서동원 감독 대행 체제의 불안정함이 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세징야는 내전근 부상이 고질적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대구는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두드러지며 안양의 강한 압박에 중원에서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양은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패스를 통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계획이며 마테우스는 최근 득점 감각이 절정에 이른 상태이며 대구의 측면 수비가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대구는 세징야의 부재와 서동원 대행 체제의 불안정함이 공격 전개에 큰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며 결국 후반부로 갈수록 대구의 체력 저하와 안양의 빠른 전방 압박이 맞물리면서 안양의 공격이 더욱 날카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 경기 충남 아산 대 인천 유나이티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충남 아산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를 시도할 계획이며 김종민은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할 예정이며 한규원은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대각선 침투로 공격 루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손준호는 중원에서 빠른 패스 전환을 통해 공격 전개를 지원하겠지만 인천의 강한 압박에 막혀 패스 연결이 끊길 우려가 있고 충남 아산의 수비진은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인천의 측면 공략과 빠른 전방 침투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인천은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를 시도할 계획이며 무고사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득점 마무리에 집중할 예정이며 바로 오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대각선 침투로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크고 제르소는 중원에서 패스 연결과 빠른 템포 전환을 통해 공격 루트를 만들어갈 전망이며 특히 인천은 후반부로 갈수록 빠른 전환과 전방 압박이 더욱 강해지면서 충남 아산의 수비진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 충남 아산은 홈에서 빠른 전방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측면에서의 수적 열세가 뚜렷하며 인천은 무고사와 바로우의 빠른 침투를 통해 충남 아산의 수비 간격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충남 아산의 체력 저하가 두드러지면서 인천이 공격 흐름을 주도할 전망이며 결국 충남 아산의 수비진이 무너지면서 인천의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이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